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발생하며 강원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강원도민 3명이 일반 접촉자로 확인이 됐는데 도내 감압병실은 23개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은 현재까지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실제 사는 곳이 경기도라 강원도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1명은 원주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다 일상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강원도는 3년 전 메르스 사태 때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확진 판정과 전염 예방, 확산 방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검체가 의뢰되면 가장 빠르게는 한 5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최종 확진까지는 가장 길게 잡아서 한 10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격리 병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에는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 3개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격리 병상은 이곳과 강릉의료원 등 2곳에 8개 병상이 전부입니다. 민간 병원의 격리 병상까지 합쳐도 도내에는 23개의 격리 병상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급격하게 환자가 늘어날 경우 병상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신축적으로 저희들이 늘려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강릉에 음압 구급차 한 대씩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강원도에서는 457명이 검사를 받아 이 중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역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원주시도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방역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원주시는 메르스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됨에 따라 평일과 주말, 공휴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관련 상담과 의심 환자 발생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주의 일상 접촉자로 분류된 인원은 1명으로 원주시는 예방 물품을 전달하고 잠복기인 14일 동안 정기적으로 발병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고 소비자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보급을 늘리고 부담은 줄이는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45%로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고 전국 평균 82%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영업수익인 공급요금은 3년 연속 동결, 인하됐는데도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시지역과 군지역의 격차도 커 전문가들은 에너지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수익자부동원 측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도시가스 기반 설비 시설을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도 차원에서는 실제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정용 기본요금 인상이 수년째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회사가 쓴 전체 원가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결정돼 기본요금이 오르면 실제 사용한 요금은 낮아집니다. 현재 도내 기본요금 현실화율은 50%에도 못 미치고 영동 지역은 40% 수준입니다. 총괄적인 해소 원가는 똑같다 보시면 돼요. 기본요금에서 많이 해소하게 되면 가스요금이 약간 떨어질 거고요. 기본요금을 덜 해소하니까 가스요금이 약간 포함되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 용역에서는 기본요금을 1,500원 정도로 인상해도 실제 사용 가구의 연간 요금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소비자가 내는 요금은 똑같았어요. 강원도가 이제 요금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어떤 분위기가 좀 조성되면 한번 꼭 공론화해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해볼 계획은 갖고 있어요. 이 밖에 산업통상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가스 도매 요금을 취약 지역에 할인해주는 방안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횡성군과 횡성축협이
찬반 투표를 통해 단일화 여부를 결정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대상자에 대한 기관 사이의 입장이 달라 향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군수와 횡성축협 조합장이 횡성한우 브랜드 단일화를 찬반 투표로 최종 결정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횡성한우 축제가 끝나는 대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브랜드 단일화 합의안을 만들고 11월 말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축협 브랜드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던 축협 측도 이번 투표 결과에는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을 빨리 끝낼 수 있고 지원 중단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며 대규모 반대 집회도 철회했습니다. 조합장과 극히 일부 조합원들이 횡성축협 한우를 고집한다고 그러시니까 우리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그 결정되면 더 이상 통합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횡성군으로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횡성축협이 끝까지 반대하면 축협을 제외한 브랜드 단일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참이었고 투표 결과 찬성이 나오면 수월하게 브랜드 통합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직접 농가들한테 홍보할 기회, 그다음에 또 국민들한테 홍보할 기회를 가져서 제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최종 결정을 그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찬반 투표 대상자를 횡성군과 축협이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횡성군은 투표 대상을 일반 국민과 소비자까지 넓게 보고 있고 축협 측은 조합원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횡성축협 측은 이번 합의와 상관없이 횡성 한우 축제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매년 축제 기간 진행했던 송아지 분양 행사를 따로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태백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통리 지역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그동안 쇠락을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광 사업들이 잇따라 전개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옛 한보 탄광에 조성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세트장입니다. 철간 세트를 재조성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지금은 필수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그전에 그 TV 봤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그때 봤던 그런 감회가 그대로 또 느껴지는 것 같네요. 2년 반 만에 다녀간 관람객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말에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들려가지고 이제 좀 드시고 가고 세트장 구경하러 오시는 분, 공원에도 많이 놀러 오시고. 통리 지역 도시재생 사업은 통리 5일장의 주변 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지난 2014년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 선정된 태백시 통동의 경우 올해 1차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태백시는 통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통리 지역에 계속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부처의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적극 응모하고 또 예산 한도 내에서 시비도 투자해서 여기에 오로라파크와 슬로우 레스토랑 사업도 본격화됐습니다. 통리역 일대와 태양의 후예 세트장에 사업비 240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구원역사 캐릭터 하우스, 통리 역사관, 레스토랑, 드론 광장 등을 조성합니다. 주민 참여형으로 뭐 주민들이 조합 형태라든가 주민들이 뭐 판매장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이나 혜택은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의 절반은 국비를 지원받아 다음 달쯤 착공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석탄산업 사양화로 도시 쇠락이 가속화된 통리 지역에 특색 있는 관광 사업이 잇따라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중동부전선 신병들의 입대 장소였던 춘천 백이보충대가 해체되면서 입영 장병들이 각 사단에 직접 입소하고 있습니다. 병무청과 각 사단은 축제 형식의 입영 문화제를 열고 장병과 가족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걸그룹의 노래와 춤 공연이 펼쳐집니다. 20대 청년들도 무대에 나와 춤을 추며 장기를 뽐냅니다. 언뜻 대학 축제 같아 보이지만 최전방 양구의 입영 문화제입니다.
춘천 백이보충대가 해체되면서 입영 장병들의 사단 직접 입소가 재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병무청과 전방 사단들은 입영 장병과 가족을 위해 1년에 한두 차례씩 입영 문화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춘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격려하고 부모님과 아들이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럽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등이 적힌 말풍선과 함께 사진을 찍고 부모님을 업고 레드카펫을 걸으며 건강하게 군 생활을 시작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군대라 가면은 살짝 이제 무섭고도 뭐 강제로 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은 요새 장병들이 입고 쓰는 보급품을 직접 둘러보며 달라진 군 생활을 간접 체험합니다. 그나마 좀 위안은 됩니다. 이제 애들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전에는 이런 건 없었거든요. 제 입영할 때는.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오자 서로의 얼굴을 만지고 부둥켜 안으며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눕니다. 부모들은 곁을 떠나는 아들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 쉽사리 발을 떼지 못합니다. 병무청은 입영 장병들을 격려하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입영 문화제를 전방 사단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는 오늘부터 전체 90개 노선 중 32개 외곽 노선에 대한 전세버스 운행을 중단합니다. 춘천시는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를 대신해 희망택시를 투입해 외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예정입니다. 희망택시는 신부급과 동래면을 제외한 8개 면에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마을 2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90개 노선 가운데 대동 대한운수가 운행 중인 나머지 58개 노선은 정상 운행됩니다. 오늘 11월 15일 실시하는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도내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238명 감소한 14,9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응시자는 재학생이 12,724명, 졸업생은 1,912명으로 각각 238명, 180명 감소했습니다. 또 검정고시 지원자는 269명으로 18명 증가했습니다. 남학생은 7,433명으로 49.9%를 차지했고 여학생은 7,472명인 50.1%로 분석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팀을 가동해 사업주의 재산 은닉이나 위장 폐업을 확인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뒤 동아왕간 사업주는 검찰과 공조해 추적할 예정입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체불 임금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하고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구름 많겠으며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뒤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2도에서 23도, 영서 지역은 23도에서 27도, 강원 산지는 17도에서 1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또 동해 중부 전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잠시 뒤 오전 8시에 모두 해제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오는 2020년 강릉 단오제 기간에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 총회가 열립니다. 강릉시는 최근 스페인 알헤메시에서 열린 국제무형문화도시 연합총회에 참가해 오는 2020년 총회를 유치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은 강릉 단오제를 보유한 강릉시의 주도로 지난 2008년 창립됐고 현재 39개 나라 29개 도시와 33개의 기관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지난주 원주에서 열린 제14회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를 통해 모두 1,639만 달러, 184억 원 상당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이며 국내 판매 계약의 경우 15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가 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강원 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77개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참가했고 47개국에서 165명의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동해시의회가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습니다. 동해시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내는 건의서에서 대기오염으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시멘트 산업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화력발전소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철규 국회의원은 지난 2016년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